펄스 시스템 온라인. 여러분, 방금 선생님이 수업 영상 찍는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저장하려고 보니까 제가 스타트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할게요. 지금도요? 선생님이 이 영상 찍으려고 내려왔는데 시작하는데 30분 걸렸어요. 자꾸 까먹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영상 찍으면서요, 아 이것도 반영해야 되네, 이것도 반영해야 되네 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One, two, three, come on!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김태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물에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면 수소와 산소로 쉽게 분해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화학결합은 전기적 인력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며 물질은 원자 사이의 전기적 인력에 의한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죠? 오늘은요, 화학결합에는 대표적으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선생님들이 선정을 했거든요. 오늘은 이 물질들의 전기전도성 실험을 통해서 세 가지 화학결합의 특성과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요. 자, 그럼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도 다 같이 실험실에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험하러 가볼까요?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합과 전기전도성 실험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게 간단하게 도와주는 간이 전기전도도 장치입니다. 여기에 9V짜리 건전지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연결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끝에 보시면 지금 역시나 회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회로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불도 들어오고 소리도 나게 되고요. 지금처럼 회로가 끊어져 있거나 물질이 닿아 있더라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 닿아 있게 되면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단한 장치를 가지고 이 물질에 전기가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간이 전기전도도 측정 장치는요, 간단한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LED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전구와 그다음에 소리가 나는 스피커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회로가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전기가 전체적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지만 이 회로를 연결을 해줘서 닫힌 회로를 만들어주면 전기가 통해서 불도 들어오고 소리도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물질에 우리가 이 전기전도도 장치를 넣었을 때 불이 들어오면서 소리가 나면 전기가 통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물질에 이 전기전도도 장치를 넣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이 물질은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이온결합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 염화나트륨을 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을 이용해서 전기전도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은 이런 흰색의 고체입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전기전도도 장치를 넣어 볼 텐데요. 만약에 불이 들어오면서 소리가 나면 고체 염화나트륨에는 전기가 통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상상해 보시고 같이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별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는 고체 염화나트륨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체의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기 전에 증류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류수에 전기전도도 장치를 넣어 볼게요. 네, 증류수에 넣었을 때에도 우리가 큰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소금을 다 녹여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어디서부터 다시 해요? 따따따따따따따따. 네. 나 얼굴 빨개진 것 같다. 네, 어떤가요? 지금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경우에는 불도 들어오고 소리도 굉장히 크게 나죠.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온결합 수용액의 경우에는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왜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 수용액일 때는 전기가 통할까요? 이번에는 공유결합 물질인 포도당을 이용해서 같은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 역시 흰색의 고운 가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체 포도당은 전기를 통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소리가 나면서 불이 들어온다면 전기가 통하는 것이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역시나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시고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네, 고체 포도당의 경우 고체 염화나트륨과 비슷하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포도당은 전기를 통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증류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공유결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공유결합성 물질 액체의 경우에는 전기를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 물을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넣어 볼게요.
우리 보통 물에는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증류수는 이렇게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도당에 증류수를 넣어서 포도당 수용액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수용액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전기전도도 장치를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가요? 염화나트륨을 이용을 해서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에는 소리도 굉장히 크게 나고 빛도 밝게 들어왔었는데 지금 포도당 수용액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 수용액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유결합 물질에 따라서 수용액에서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염산이 있는데요. 염산 수용액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같은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염산을 들고 후드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염산은 굉장히 증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강하고 위험한 산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후드 안에서 실험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새 후드입니다. 빨리 여기 와서 실험하고 싶으시죠? 네, 아쉽지만 선생님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산은 이렇게 휘발을 잘하는 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안전마개가 끼워져 있어요. 이런 원액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병에 직접 스포이트나 피펫을 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액은 사용할 때 최대한 그 순수한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초자기구를 직접 넣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초자기구에 무언가 불순물이 묻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원액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원액은 비커에다가 일정량을 덜어서 놓으신 뒤에 그 덜은 비커에서 용액을 취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커에 염산 용액을 조금 덜게요. 원액을 덜고 나면 마개를 다시 닫아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증기가 발생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염산은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 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드에서 실험을 진행하셔야 돼요. 자, 염산을 증류수에 넣어서 묽게 희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든 묽은 염산 수용액에다가 전기 전도도 장치를 넣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염화수소 수용액, 즉 염산에서는 전기가 매우 잘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공유결합 물질의 수용액의 경우에는 물질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결합 물질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금속결합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액체로 만들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금속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수용액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의 금속만 가지고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선생님이 영상 처음에서 보여주었었던 집게도사 그리고 이그니스입니다. 이그니스에서 만든 배지입니다. 배지 뒤에 이 금속 핀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실험해 볼게요. 자,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집게도선을 가지고서도 한 번 더 해볼게요. 다른 물질들하고는 다르게
고결합성 물질들은 고체 상태여도 전기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온 결합성 물질을 가지고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온 결합 물질 고체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전기가 통하지 않았어요. 이온 결합 물질 수용액의 경우에는 전기가 매우 잘 통했습니다. 공유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그리고 염산 두 가지를 가지고서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포도당의 경우 고체 포도당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포도당 수용액에서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염산 수용액에서는 전기가 통했어요. 마지막으로 금속 고체의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전류의 정의를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결과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전류를 공부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전류는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네, 중학교 때는 전자의 흐름이라고 배우셨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전류는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고 조금 더 확장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한 가지 종류의 예시일 뿐인 거죠. 그래서 꼭 전자가 흐르는 것이 아니더라도 전하를 띤 입자, 즉 양성자라던가 아니면 양이온, 음이온이 흐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기는 통하게 됩니다.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은요, 이 전하를 띤 입자 중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된 그런 물질이라서 전하를 띤 입자가 항상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물질이 흐를 수만 있게 된다면 전기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흐를 수 있게 된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통하지만 흐를 수 없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액체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가 실험해보진 않았지만 액체 상태는 흐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의 액체는 전기가 잘 통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공유 결합 물질의 경우 분자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분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이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고체일 때는 당연히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전하를 띤 입자가 없어서 포도당 수용액은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와 액체에서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용액에서 차이가 있었죠. 포도당처럼 물속에서도 이온화하지 않은 물질은 전하를 띤 입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염화수소같이 가끔씩 공유 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액이 될 때, 즉 물에 녹을 때 이온화가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물속에 이온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의 수용액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결합의 경우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라고 하는 두 입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인데요. 이 자유전자는 고체 상태에서도 말 그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합성 물질과는 다르게 금속 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도 전기가 통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결합과 전기 전도성을 전류의 정의 그리고 각 결합의 특징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하셔서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합과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나요?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관련된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관련 영상 같이 살펴봐 주시면